만약 동북아 안보 질서에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전환점을 하나 꼽아야 한다면 그것은 기자회견장에서의 거창한 선언도 아니고 국제 언론의 자극적인 헤드라인도 아니다. 그것은 한밤중에 서울에서 발송된 하나의 기술 보고서였다. 세계가 여전히 동중국해의 긴장을 강대국 간의 익숙한 대결 구도로 바라보고 있을 때 한국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 감정도 과시도 정치적 수사도 없이 오직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장기적인 안보 이익에 근거한 접근이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수년간 한국은 조기경보 능력, 해공우주를 아우르는 통합 레이더망, 그리고 독립적인 분석 체계를 조용히 구축해왔으며 이를 통해 위기에 단순히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불안정의 신호를 매우 이른 단계에서 포착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군함이 위험한 거리까지 근접했을 때 한국은 놀라지 않았다. 서울은 외부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태의 전개를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이 동중국해의 모든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해상 운송로,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전략 환경까지 모두가 연결돼 있었다. 일부 국가들이 강경 발언과 동맹 요청, 여론 압박이라는 익숙한 방식을 택할 때에도 한국은 눈에 띄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서울은 누구에게도 개입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느 편에도 서지 않았으며 자신을 지역 위기의 피해자로 규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국은 세 가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첫째, 이는 다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 둘째, 모든 평가는 감정이나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 셋째, 한국은 결정권을 스스로 유지하되 투명하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파트너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국제 전략 결정권자들의 시선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보고서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격차는 분명했다. 한국의 보고서는 위치, 이동 방향, 속도, 레이더 상태, 그리고 구체적인 긴장, 고조 시나리오까지 포함하고 있었지만 다른 보고서들은 정치적 수사가 많고 운용 데이터는 부족했다. 매 분마다 상황이 바뀔 수 있는 현대 안보 의사결정 환경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어떤 외교적 약속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워싱턴을 비롯한 주요 결정 중심이 점차 서울의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편향이 아니라 논리적인 선택이었다. 주목할 점은 한국이 스스로를 중심에 두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서울은 지도자 역할을 선언하지도 않았고 영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각국이 한국의 평가를 기준으로 행동을 조정하게 되면서 그 중심성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이는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타국의 계산에 휘둘리지 않으며 여론 압박에 성급히 반응하지 않는 전략적 역량으로 모든 국가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자질은 아니다. 한국의 존재가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면서 지역 전체에 분명한 전략적 심리 효과가 나타났고 각국은 더 신중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었으며 통제 불능의 긴장 고조 가능성은 낮아졌다. 현대 안보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접근은 세 가지 가치를 제공한다. 위험선을 넘지 않게 하는 안정성,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에서 나오는 신뢰성, 그리고 국가 이익을 지키면서도 지역 질서를 유지하려는 책임성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이제 단순한 중요한 파트너를 넘어 동북아의 실질적인 안보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역할이 정확한 기술 보고와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점차 드러나자 지역에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 나타났다. 관련 당사국들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는 새로운 현실에서 비롯된 점진적이고 분명한 조정 과정이었다. 이후 동중국해의 긴장이 계속 높아지는 동안 각국의 대응은 전략적 스타일에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일부는 여전히 강경한 대외 발언과 여론 압박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한국의 기술적,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덜 요란한 요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울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고 잦은 기자회견이나 도발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은 조용히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갱신하며 전략적 파트너들과 평가를 공유했다. 이러한 일관성은 변동성이 큰 환경 속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에 휘말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은 지역 위기에서 타국의 계산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 곧 주도권 상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위에 서서 판단하면서도 모든 관련 당사자와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매우 어려운 균형이지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한국 외교 안보 전략의 전통적 강점이기도 하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다른 국가들은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든 행동은 한국은 이 사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고려해야 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군사활동의 속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과시적인 근접 기동 대신 일부 국가는 속도를 늦추고 보다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이 최후 통첩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역량을 갖춘 변수로서의 한국이 모든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이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효과적인 억지 효과였다. 한국은 말이나 과시적 행동으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다. 필요한 정보와 능력, 그리고 안보 이익을 지킬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결과 각국의 무모한 행동 가능성을 낮추는 심리적 완충지대가 형성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주요 결정 중심들이 한국의 역할을 재분류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서울은 더 이상 종속적인 동맹이나 영향을 받는 국가로만 인식되지 않았고 직접적으로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조기 포착, 정확한 분석, 독립적 판단, 그리고 침착함이라는 일관된 행동의 결과였다. 안보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질은 극히 소중하다. 한국은 누구의 역할을 대신하려 하지 않았고 어느 국가와도 영향력 경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며 바로 그 점이 한국의 위상을 더욱 존중받게 만들었다. 한국 국민에게 이는 국가의 힘이 규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 관리 능력과 전략적 자신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은 큰 소리나 공개적 대결 없이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는 서울이 더 이상 주변 환경에 반응만 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책임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그 환경을 형성해 나가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강경하게 발언했는지가 아니라 동북아의 위기관리 질서가 이미 조용히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자신을 중심이라고 선언하지 않았지만 모든 전략적 계산은 서울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평가를 무시하는 것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 역량으로 역할을 획득한 현대 국제 관계에서 보기 드문 전환이다. 한국은 중견국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분석 능력과 자율성, 그리고 전략적 침착함을 갖추면 강대국의 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특히 위기가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형태로 전개되는 오늘날의 안보 환경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한국은 타국의 게임에 휘말리면 선택의 공간이 좁아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고 스스로와 다른 국가들 모두에게 한계를 설정했다. 이러한 자율성은 동맹과 협력하되 핵심적인 안보 결정권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을 주요 권력 중심에서 더욱 신뢰받는 파트너로 만들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파트너는 압력에 반응만 하는 파트너보다 훨씬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이번 사건은 지역 전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치열한 전략 경쟁의 시대의 안정은 한쪽에 서거나 힘을 과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냉정한 위기관리 능력에서 나온다. 한국은 정확한 정보, 독립적인 평가, 책임있는 결정이 강경한 선언보다 더 강력한 억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전략적 존재만으로 행동을 조정하게 된 사실이 그 가장 분명한 증거다. 한국 국민에게 자부심이 되는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소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승리 선언도, 언론의 희생양도 없었지만 결과는 분명했다. 통제 불능의 긴장 고조는 억제되었고 지역 질서는 유지되었으며 한국의 위상은 한 단계 높아졌다. 역사적 관점에서 이는 한국이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만드는 국가로 넘어간 순간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은 더 이상 타인이 만든 전략 환경에 적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경계를 함께 그려 나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동북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이번 경험은 한국에게 매우 소중한 전략 자산이 될 것이다. 이는 국가의 힘이 규모나 목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조급할 때 평정을 유지하고 감정에 휩쓸릴 때 논리를 지키며 누군가 통제하려 할 때 결정권을 지키는 능력에 있음을 증명한다. 이것이 바로 성숙하고 자신감 있으며 책임감 있는 한국의 모습이며 말로 리더십을 찾지 않지만 필요할 때 그 역할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된 국가의 모습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조용하지만 단단한 태도야말로 앞으로 수년간 동북아 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지탱하는 가장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동북아처럼 끊임없이 변동하는 지역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누가 더 크게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황을 더 정확히 이해하고 더 침착하게 행동하느냐다. 이번 이야기는 한국이 더 이상 위기에 반응만 하는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 통제되는 방식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준비의 힘이며 데이터의 힘이고 전략적 자율성의 힘이다. 한국이 이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축으로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이 채널과 함께 해주길 바란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안보, 전략, 그리고 위상을 다루는 깊이 있고 균형 잡힌 분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콘텐츠에서 다시 만나겠다.